자, 대파당할 위기에 처한 윤석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875원 대파 발언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계시죠? 자,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놨는데 문재인 정부 때의 채소류 가격이 가장 높은 흐름을 보였다. 이 말을 해서 대체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윤석열 씨. 아니 그래 문재인 정권 때보다 지금 물가를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물가를 잡은 건 아니잖아요. 뭔 개소리를 합니까? 그러면서 또 농축산물은 가격 외부 요인에 따른 변동이 크고 지난 정부 때 최고 가격을 기록했다. 자, 지금 민주당의 채소류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 때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이 지금 공천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친문인사들을 많이 날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채소류 가격 운운해봐야 대체 무슨 실익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무 감각 정말 제로입니다. 예, 요즘 대파 한 단 4,000원이 훌쩍 넘지요. 전국 어디를 가도 한 단에 875원 파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875원 된다라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인 거 아닙니까? 정말 양심이라고는 쌈 싸먹은 인간들이에요. 하나로마트 윤석열의 행차에 맞춰서 대파 가격을 일시적으로 대폭 낮췄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이 정말 유능하다면 이런 하나로마트가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대파를 팔았을 때 대통령은 아니 정말 875원 맞습니까? 왜 이렇게 싸요? 혹시 내가 왔다고 해서 이렇게 싸게 파는 겁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쟤네들이 875원이라고 하니까 그냥 합리적이군요. 허허허. 이거는 누워 침 뱉깁니다. 윤석열 씨, 공무원들이나 상인들이 당신 속이면 당신이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그렇게 해서 민생에 어려움은 없을지 대처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속아놓고 이렇게 너무 당당해. 그래놓고 지난 정부 때 가격이 심했다고? 아이고. 이런 무능을, 이런 무책임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이 나라 언론들. 야, 대가리 박아. 정말. 875원 대파 사건은 단순 우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물가를 못 잡는구나. 이걸 인증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대파 가격이 지금 4,000원이 훌쩍 넘는 이 마당에 875원 보고, 합리적이군. 이런 대통령한테 어떻게 믿고 이 민생을 맡깁니까? 요거 지지율 많이 빠졌는데 이 대파 때문에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대파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지지율 보면서 합리적인 지지율이군.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윤석열 씨. 자, 서병수. 저는 SBS라고 부릅니다. 서병수 국민의힘 부산 북갑 후보. 이 사람 지금 전재수 후보하고 맞붙었지요? 부산 북갑에서 지금 전재수 민주당 후보와 맞붙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파 한 단에 7,000원이었다고 떠들어대는 건 국정을 운영하는 정권답지 못한 집권당답지 못한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에서 국민들한테 버림받을 상황에 놓이니까 아이고 우리 서병수 형 모처럼 바른 소리 하시네. 그래요. 자, 지금 선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경기도 부산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엄살 아닙니다. 엄살 아니에요. 보수 진영의 위기의식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낙동강 벨트에서 민심 이반 현상이 뚜렷하다라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고요. 어제 그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96개 정도에서 이길 것 같다. 그럼 100석 미만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제 얘기가 아니라 한국경제신문이 그렇게 보도했다는 겁니다. 예. 게다가 윤석열 한동훈 갈등이 이게 약속대련이 아니라 진짜로 양자가 붙은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면서 수도권 민심이 크게 이반됐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윤석열이 사실상 수석당원인 국민의힘에서 그 100석을 못 넘기는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면은 전에도 누차 설명드렸듯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됩니다. 국회에서 입법한 거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빠꾸를 시킨다 한들 3분의 2가 반윤 정당인데 하나만 하지요. 다시 재의결하면 그대로 법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의회에서 다 그냥 막아섰는데요. 제동을 가는데요. 그동안 9차례에 걸쳐서 윤석열이가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제 그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이 아니죠. 바로 탄핵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국민적 동의가 필요합니다만은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의 임기도 단축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탄핵 저지선이 위태롭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매우 심각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들은 믿고 있습니다. 에이 그래도 그렇지. 헌정사상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백성미만 그게 실현되겠어? 가능하겠어? 과거의 기억과 과거의 경험을 갖고 지금 미래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이자들. 정말 참 대책이 없습니다. 야, 뭘 좀 잘해놓고 하다못해 사고 안 치고 선거에 임하면 모를까. 지금 너희들은 정말 스스로 날마다 똥볼을 차고 있지 않니? 대파 파문부터 시작해서 선거까지 14일 남았는데 이 14일 사이에 성렬아 그냥 어디 휴가 가라. 모습을 드러내지 마. 김건희 봐봐. 김건희 지금 석 달 넘게 지금 몸을 감추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지금 1시 다 되는 시간까지 김용민 TV 시청하고 계신데 열린공감 TV가 조만간 엄청난 특종을 보도합니다. 아하, 오늘 그 얘기 듣고 왔는데 야 김건희 뭐 네가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너를 국민들이 잊을 것 같아? 열린공감TV가 너를 소환할 거니까 조만간 기다려라. 와 정말 참 엽기적이더만 보니까. 엽기적입니다. 여러분 김건희 없는 총선 아닙니다. 김건희를 무대 위에 끌어올릴 것입니다. 무대 위로 끌어올릴 거예요. 열린공감TV가. 증거 다 확보됐습니다. 건희야 숨는다 거기에 상책이 아니야. 상책이 아니라고. 총선 전에 터트림? 증거 다 확보됐다니까요. 예, 물론 뭐 총선을 위해서 기획된 폭로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들어왔어요, 정보가. 네,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울 겁니다, 여러분. 저런 자가 어떻게 대통령일 수가 있는가? 다들 놀라실 거예요. 분위기에 취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분위기에 취하자고 얘기했나요? 그런 것 같진 않은데. 네, 자, 이거 큰 거 나옵니다. 큰 거. 예,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낙관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예, 낙관을 했다가는 앞으로 공천 취소도 할 수 있다. 이미 그 후보가 확정됐고 선거 캠프가 가동되고 있지만 오만한 태도를 취한다든지 그러면은 공천 취소도 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종갑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야권 대승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라면서 대단히 비관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런 태도는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오만불손하게 우리가 이길 거다. 물론 솔직히 얘기해서 질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길 거다라는 뻥을 치기도 합니다만은 머리를 들면 진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나? 일각에서 과도한 기대를 하는데 조금 위험스럽고 걱정스럽다. 실제 위험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 그래요. 특종이 뭔지 힌트 주세요. 김건희에 관한 겁니다. 김건희에 관한 거예요. 언제 터뜨리나요? 예, 아마 다음 주 초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열린공감TV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또 정천수 대표 감옥 갈 수도 있겠네 보니까. 예, 언제 방송하냐고요? 그거는 열린공감TV에서 결정할 겁니다. 예, 자 대파 위기를 보면서 지금 정부 여당은 선거 전략을 세우지도 못하는 극한의 그런 붕괴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선거 때 대통령과 그 여당이 어떤 역할 분담을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그렇게 해서 대승을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과 여당 대표인 한동훈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누차 말씀드렸죠. 그 윤석열의 멘털리티라고 하는 것이 야 동훈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줄게. 선거 끝나고 보자. 선거에서 지면 넌 아웃이야. 제대로 아웃이야.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한동훈은 이런 윤석열 봐왔잖아요. 그동안 자기 눈밖에 난 사람들 짓밟는 거. 그래서 들이받자니 이게 너무나 약점이 많고 또 안 들이받자니 모양새는 빠지고 그런 가운데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갈 겁니다. 예. 아니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사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서로 견해차가 생겨서 충돌을 빚고 그렇게 해서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을 이긴다. 그러면은 그거는 참 보기 좋은 그림이 될 수 있겠죠. 미래 권력이니까. 근데 지금 둘 사이의 관계가 그렇습니까? 윤석열은 3년이나 남았고 한동훈은 지난번에 윤석열 앞에서 고개를 조아렸단 말이에요. 그 마리 앙뚜아네트 사건 터지고 나서. 계속 윤석열하고 갈등 관계 빚으면 때로는 좀 순환도 당하고 캐비넷이 열리는 듯한 그런 상황도 겪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윤석열과 맞서고 이래야 하는데 윤석열한테 고개 조아렸단 말이에요. 미움 살까봐 전전긍긍하고
이런 한동훈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조국 혁신당이 요즘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 조국 전 장관, 즉 국민의힘에서는 범죄자다 이렇게 비난을 듣고 있고 또 조선일보 같은 신문은 또 20대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아니 어떻게 범죄자가 저렇게 당당하게 다닐 수 있는가라는 말을 여과 없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례정당 순위 1위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조국이 그냥 과도할 정도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은 일이 없었다면 그냥 이 법이 어느 정도 절제력을 갖고 잘못한 것만 이렇게 책임지게 만들어서 사태를 수습했다면 조국이 이만큼 컸을까요? 조국 혁신당이 성공했다면 다 윤석열 덕입니다. 한동훈 덕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좀 미친 듯이 짓밟고 못 살게 굴었습니까? 조국을 키워준 꼴이에요. 이거 보면서 참 어제 그 홍준표가 한 말이 있었어요. 사법의 영역이 있고 국민 감정의 영역이란 것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 한번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형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뭐 검사로서 엘리트 의식도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정치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또 뭐 고통스러운 낙선의 경험도 하고 그리고 성완종 씨 사건 이후로 재판받느라고 또 고생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의 도사가 돼버렸어요.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빛이 바랜 것은 한동훈과 이준석이고 득본 것은 민주당이네요. 지민 비조,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이 프레임이 먹히면서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약진하고 있고 정권 심판론에 편승해서 비례대표는 조국 신당이 국민의힘과 대등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네요. 이게 정치적인 시각과 법조적인 시각의 차이입니다. 법조는 증거로 유무죄만 다투지만 정치는 유무죄를 넘어서 국민 감성이 더 우선되니까요. 조국 혁신당의 돌풍을 법조적 시각으로 대응해 본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형사 범죄자로 만들어가지고 감옥 보내기도 하고 벌금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본들 단기간에 그 기세를 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청와대 비자금 1000억대 비자금 파동에도 대통령이 되었고 온갖 비리에 얼룩진 트럼프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마찬가지로 온갖 비리에 얼룩진 이재명 대표가 건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선거가 윤석열 대 조국 2차전 양상으로 가면 우리는 불리합니다.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좀 더 빠른 정무적 대처를 해야 했는데 내부 주도권 갈등만 부각되니 참 안타깝네요.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시각과 법조적인 시각의 차이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조국이 지금 1심 2심 징역 2년형을 받았으니까 얘는 폐인이 됐다. 이제 무덤 들어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윤석열하고 한동훈의 사고 아니에요? 지들이 그 경우가 되면 정말 죽겠죠. 그러나 지금 너무 과도하게 짓밟았기 때문에 조국은 부당한 수사의 피해자로 국민들에게 다수에게 인식이 됐고 그렇게 해서 지금 비례정당 깃발을 드니까 오늘 뭐 200억을 모았다면서요. 여러분 이게 다 윤석열 덕 아닙니까? 윤석열 덕이에요. 한동훈 덕도 있고 이렇게 정치와 법조의 영역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으니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이 자들이 어떤 술수를 쓸지 모른다. 경계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사태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 매우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자들의 그 정말 비루함 이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비루한 정치를 일삼는 윤석열과 한동훈 지금 뭐 갈등한다고는 하지만 야 된 똥과 묽은 똥의 차이 아니겠니? 너희들은 둘 다 축출돼 마땅하다. 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치의 영역 따로 있고 법조의 영역 따로 있다는 점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자 조국 얘기 그만하라고. 조국 전 장관, 조국 대표 얘기 제가 뭐 불편한 얘기를 해드린 게 있나요? 우리 이지훈님 지금 비동의 간음죄 관련해서 민주당이 지금 공약으로 냈다고 그러는데 제가 내일 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지금 지난 대선 지선 왜 졌습니까? 이런 페미니스트들의 터무니없는 이런 아젠다 때문에 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또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한다. 지금 당내의 페미들이 남몰래 슬쩍 집어넣은 것 같은데 빼야지요. 지금 이런 남들이 그래서 등 돌렸는데 비동의 간음죄가 뭡니까 여러분? 성관계를 가질 때 말이죠. 반드시 그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다. 만약에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그냥 눈에 스파크가 일어가지고 잠자리로 갔다? 그럼 얼마든지 그 상대방을 강간범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게 바로 비동의
간음죄입니다. 정말 참 여자들이 이러면은 바로 보낼 수 있는 법이 바로 비동의 간음죄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지금 법안이 민주당 공약으로 나왔다고요? 누가 이 공약을 환영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불합리한 그런 조치지요. 동의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야 합니다. 지금 저 페미니스트들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남성 혐오 때문에 연애를 못하고요.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들 책임입니다. 아니 이렇게 그 당원들의 어떤 뜻과 노력으로 페미 의원들을 다 축출시켰는데 페미의 구호와 주장을 또 공약으로 만든다? 정신 나간 거죠. 예. 뭘 잘 모르고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내일 상세히 알아보고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